안녕하십니까, 일레시입니다. 예, 휴일 잘 쉬시고 계시죠? 예, 날씨가 아주 뜨거운 날씨는 아닌데 한물 갔는데 이제 후덥지근한 거 있죠. 예, 이게 뭐랄까 습도가 높으니까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름도 막바지니까 마지막 뜨거움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 제목은 영끌오적 인덱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너무 처참해요. 예, 뭐 서울 불장이라고 막 그러는데 전혀 아닌데도 많아요. 서울 전체가 뜨거운 건 아니니까. 네. 그래갖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영끌오적이라는 단어를 언제 만들었냐면 요거 있죠. 이게 2021년 5월달 기사거든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보름 만에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이거였어요. 그래갖고 이때가 노도강이 엄청 올라갈 때잖아요. 서울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강북 쪽을 사라고 막 이제 추천을 했어요. 뭐 유튜버 유명한 분 있죠? 예, 빤지 일단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지수를 잠깐 보면 이제 여기 요 노란 거 여기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 서울 아파트 25구 평균입니다. 요 파란 게 뭐냐면 이거 빨간 거부터 할게요. 빨간 거는 강남 3구 중에 가장 세게 올라가는 그 아파트 50개 단지를 고른 거예요. 그런 걸 주식으로 치면 니프티 피프티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아하고 강하고 뭐 수익률 좋고 이런 걸 니프티 피프티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노도강 중에 가장 세게 올라가는 놈 50개를 골랐어요. 그래갖고 영끌오적 인덱스라고 해요. 그때 영끌오적들이 엄청나게 펌프질했어요. 영끌오적이 여기 실제 인물들은 아니고 가상의 인물들이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 2022년도에 이제 다 박살이 났잖아요. 2021년 10월 달에 상투 쳤는데 영끌오적 인덱스는 한 달 먼저 상투를 쳤어요. 슬금슬금 빠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올랐었죠. 그리고 서울 그다음에 강남구 쪽은 안 빠지고 버티다가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2022년 7, 8월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 폭락을 했었어요. 폭락을 했는데 니프티 피프티 강남 3구 중에 센 50개는 반등을 세게 한 다음에 오히려 그 고점을 넘어갔고 지금까지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영끌오적 인덱스는 폭락한 다음에 강남 3구 올라갈 때 못 오르고 더 빠졌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피나레를 막 치고 올라갈 때 옆으로 기면서 더 이상 빠지진 않았지만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월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게 영끌오적 인덱스예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요게 영끌오적 인덱스입니다. 방금 전에 본 거. 이거는 스타 지수고 핑크존 이런 거죠. 고가 아파트들. 네. 고점 대비 24% 올랐는데 얘는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이 중에는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마이너스 50%인 아파트도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얼마나 처참한지 영끌오적 인덱스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차트로 가면은요. 요건 전국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전국 아파트인데 폭락한 다음에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어요. 3년 동안. 자, 여기서 영끌오적 니프티 피프티 볼까요? 니프티 피프티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전고점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그러나 영끌오적 인덱스는요.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다가 물가 여러분들 이게 가격 하락만 손해봤을까요? 이 4년 동안 폭락할 때 대출을 영끌이란 게 뭐예요? 대출을 많이 받은 거네요.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신용대출, 그다음에 저축은행 뭐 이런 과도한 대출 7, 80%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이자를 냈겠죠. 이자. 안 팔아 주식을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팔았다고 치면 그러면 그거를 감안한 게 실질지수거든요. CPI 어저스티드 즉 물가를 반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2020년 코로나 때보다 지금 높잖아요. 그런데 물가를 반영하면요. 여기 영끌이거든요. 코로나 때까지 빠졌어요. 이때가 코로나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빠졌다고 이게. 즉 잃어버린 6년이 된 거예요. 이거. 6년 전에 주가로 떨어졌다니까 아파트 가격이 실질지수로는. 왜? 4년 동안 이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린 사람. 좀 전에 요거 있죠.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부터 사라.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이때 나온 거예요. 이거를 2013년부터 볼까요? 2012년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부터 오른 거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좀 전에 그 5월달 있잖아요. 여기가 9월이잖아요. 9, 8, 7, 6, 5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청년들이 집부터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막 샀기 시작했겠지. 그래갖고 여기서 야 나 5천만 원 먹었어 좋아 했다가 이렇게 박살나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영끌오적 인덱스예요. 서울 아파트는 그래도 전고점을 살짝 넘었단 말이에요. 제 센 아파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전판적인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못 넘었어요. KB나
부동산은 월간 데이터는 아직 정고점 못 넘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쌍봉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연끌어적 인덱스가 얼마나 처참한지 알겠죠? 자, 개별 아파트 50개를 보자고요. 여기 개별 아파트에 가면요, 여기에 스타 100도 있고요, 니프티 피프티도 있고, 여기 연끌어적 인덱스라고 있죠. 이걸 딱 누를게요. 연끌어적 인덱스 누르면요, 시가총액 1등이 미미삼이에요. 미미삼. 월계 3호 있잖아요. 월계동에 있는 미미삼, 미성, 미룡 3호. 이거 아니다. 월계 3호 아파트 4차인가? 아닌데. 미미삼은 따로 있나? 여기 미미삼은 따로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시가총액 순이 아니고요, 9년 동안 상승률 기준이에요. 346%. 자, 여기서 또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3호 4차네. 제일 많이 오른 게 보니까 346% 올랐어. 9년 동안. 여기 이 2013년부터 9년 동안 346% 오른 다음에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씩 볼게요. 자, 월계 3호 4차. 야, 창동주공 4단지 보세요. 창동주공 17단지. 반토막 안에 반토막. 미미삼은 반등을 꽤 했네. 그래도 대장주잖아요. 그 다음에 상계주공 6단지. 하계 장미. 그래도 최근에 반등하네. 상계주공 13단지. 야, 상계동 쪽은 반등을 제대로 못하네요. 그 다음에 중계주공 2단지. 창동주공 18단지. 월계 4섬 3단지. 중계주공 8단지. 창동주공 1단지. 상계주공 10단지. 창동주공 2단지. 중계무지개. 야, 처참하죠? 상계주공 12단지. 오늘이 최저가라니까 지금. 청솔, 하계동 청솔. 월계주공 2단지. 공릉동 비선아파트. 공릉 3단지 라이프. 하계동 한신아파트. 월계 성원 4단지. 상계주공 14단지. 중계 그린아파트. 창동주공 3단지. 상계주공 16단지. 중계주공 5단지. 사만 도봉아파트. 상계주공 4단지. 상계동 보람아파트. 상계주공 9단지. 상계주공 11단지. 공릉동 태강아파트. 자, 어디까지 왔네. 이게 50개가 끝날 때가 아직도 여기 34등까지 하고 있네요. 하계동 극동 건영 벽산. 야, 처참하네.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졌네. 쌍문동 삼익 세라믹. 야, 오늘이 최저가네. 오늘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이 최저가예요. 이거. 상계동 은빛 2단지. 여기서 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쌍문동 한양 2, 3, 4차. 상계동 대림아파트. 그 다음에 방학동 신동아 1단지. 야, 폭등할 때 이렇게 폭등하더니 그대로 빠져버렸네요. 지금 3년째 빠지고 4년째 반등을 조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상계 은빛 1단지. 쌍문동 현대 1차. 도봉 서원아파트. 도봉동 럭키아파트. 방학동 청구아파트. 도봉동 한신아파트. 상계종 1단지. 그래도 얘는 덜 빠진 거 이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 정보점 넘은 데 있어요? 하나도 없죠? 빠진 게 뭐야? 30% 50% 빠진 것도 수두룩했어요 지금. 방학 우성 2차 아파트. 상계 불암 현대 아파트. 마지막 방학 우성 아파트. 보세요. 두 달째 또 빠지는 거 보세요 이거. 여기서 반등 하려다가 또 실패하는 거네 이거.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청년들이요 집도 사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이게 7월달이란 말이야. 7월달 5월달이면 여기란 말이야. 5, 6월달이면 5월달에 사라 그랬으면 6월달 7월달에 샀을 거 아니야. 딱 상수일 때 샀네. 그러고서 이만큼 손해봐 있다고 지금. 상계종은 17단지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볼까? 상계종은 17단지가 어디 있나? 상계종은 17단지 여기 있네. 창동종은 17단지. 이거 보세요. 가격을 볼까요? T를 누르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T를 누르면요. 가격이 5억 9,300만 원이에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이게 3억이에요. 3억. 지금 3억 2,200이에요.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2억 9,300까지 떨어졌었어. 반토막이죠, 반토막. 이런 거 어떡하려고. 근데 여기서 샀단 말이야. 이게 날짜가 이게 8월 달이에요. 8월 달. 8765. 여기서 샀다. 여기서 사라 그랬으면 한 두어 달 고민하다 샀으면 딱 상투에 물리기 딱 좋죠. 이게 이렇게 빠졌다고. 자, 그래 이걸 다 모은 게 요 파란 거예요. 파란 거. 이 니프티 피티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처참하게 이렇게 빠졌다고. 연끌오적 인덱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전부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니까. 차별화된 것도 극도로 차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2021년도에 안 팔았으면 좋았는데 안 팔았으면 30% 40% 빠진 거 수두룩하다니까. 강남처럼 안 팔았으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더 오른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자, 이런 거 좀 아시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국민청원에다가 지금 올려가지고 9,728명이에요. 5만 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10,000명도 안 돼요.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쭉 내려가서 어디 정도 있냐면 목록 보기 들어가면 지금 첫 페이지에 8건이 나오거든요. 저는 두 번째 페이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 여기에 보면 여기 나오죠.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해제 등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실태조사 및 부동산 감독원 설립에 관한 청원 이렇게 올렸는데 18일밖에 안 남았어요. 12일이 지났어. 근데 9,735명이에요. 19%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동의해 주셨겠지만 밑에 제가 항상 그 밑에 댓글로 고정 댓글로 다뤄놓은 청원 주소 있잖아요. 그거를 카피 떠서 여러분들 주위에다가 좀 많이 날라주세요. 그래갖고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청원에 동의해 주시게 지금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부탁한 적 있어요? 아, 많구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이렇게 호소도 할 겸 영상도 올릴 겸 여러분들이랑 자꾸 접촉하고 싶어서 영상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이미 동의했다 1번, 가족들이 다 동의했다 2번, 나는 카톡이나 동창회나 이런 데다가 문자로 올렸다 3번, 나는 부동산 카페에도 댓글로 올렸다 4번, 그 다음에 나는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에다가 돌아다니면서 막 그 청원 주소 복사해서 붙였다 5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야지 이 영상이 또 주위에 퍼져서 이 다음에 제가 영상 붙이잖아요. 항상 뒤에 붙이죠. 청원 상세 영상을 붙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연글 그 속임수에 당하면 안 되잖아요. 물량 떠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노원구 도봉구에 상투 잡아놓고 마이너스 40% 50% 된 아파트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경매 나오고 있다고. 그게 세력들한테 속은 거라고. 그때도 지금처럼 신고가 취소 그런 게 막 있었어요. 진짜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일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과 해제 건수를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계약 해제 건수는 4,028건이 등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6월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1,18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데이터가 공개된 2020년 2월 이후 5년간의 월 평균 해제 건수 124건에 비해 9.5배나 되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거래 증가를 감안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이 수치가 1.7배에 불과해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서울에서만 소위 부동산 작전이 실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거래가 급증하고 전자계약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정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계약 해제 후 재신고하는 이유로 해제 건수가 폭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자계약 활용 비율은 5.95%에 불과해 여전히 종이 계약서 활용 비율이 94%에 이르고 3일 이내 해제 비율도 3.9%에 불과해 단순 실수나 변심으로 인한 해제 건수 급증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한강 벨트로 일컬어지는 지역에서 계약이 집중적으로 대량 해제되었는데 성동구는 6월에만 108건이 해제되며 지난 5년간의 월 평균 5.3건에 비해 20.5배에 이르렀으며 강동구도 99건이 발생해 19.2배에 달했습니다. 3월 이후 거래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봉구 2.8배나 은평구 3.7배에 비해 이들 한강벨트 지역에서 20배 전후의 급증세를 보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서울시 외의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6월 한 달간 107건이 해제되어 5년 월 평균인 3.8건에 비해 28.4배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이 현상이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공통점은 2023년 저점에서 2년간 반등을 하던 중 이들 모두 2021년 전후의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며 2월 12일 토어제 해제와 3월 24일 재지정의 행정 실패 기간을 거치며 거래가 급증했고 해제 건수 폭증을 동반하며 전고점 돌파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나열할 1년의 일자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계약 해제 건수 폭증과 토어제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번 대량 계약 해제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해 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여했던 100인 중 강남구 공인중개사 한 분의 토어제 구역 해제 건의에 대한 답으로 서울시장은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 등 4개 지역의 토어제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 달 후인 2월 12일 이들 4개 동은 토어제 지역에서 전격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은 곧바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몰제였던 토어제는 6월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되었고 매매 가격도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등세를 보이던 토어제 지역을 신정부 출범 직전 4개월 앞당겨 전격적으로 해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당시 잠실동은 2년 전 저점에서 이미 플러스 28.9%, 대치동은 플러스 24.8%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중이었으며 계엄과 탄핵 등 주무부처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를 틈타 급등세는 폭등세로 변하여 7월 현재까지 5개월간 플러스 20% 전후의 추가 상승세를 기록, 2년간 플러스 50%가 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월 당시 노원구 상계동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5% 폭락해 있던 상태였지만 토허제 사태 이후 폭등장에서도 불과 플러스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2년간 대치동 세대수 상위 9개 단지 14,169세대의 평균 매매가가
28.7억 원에서 43.1억 원까지 플러스 14.4억 원, 플러스 50.6% 급등하는 동안 상계동 세대수 상위 34개 단지 46,751세대의 평균 매매가는 7.5억 원에서 5.7억 원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23.5% 급락했습니다. 두 개 동의 매매가 차이가 2년간 4.1배에서 7.5배로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 현상은 민생보다는 부자 살리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상계동의 총 세대수는 대치동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기까지 합니다. 토호제 해제 이후의 지역별 아파트값 폭등 현상을 날짜별로 나열하면 이번에 대량 계약 해제 현상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강남 3구 중 작년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강남구 및 서초구에 비해 송파구는 작년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전고점을 못 넘으며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래는 줄었지만 여타 지역들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극심한 눈치보기 흐름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월 12일 서울시장의 전격적인 토어제 구역 해제와 함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송파구 잠실동을 위주로 폭등세로 돌변했습니다. 연일 폭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열흘 후인 22일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4년 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4일 후 마포구, 9일 후 성동구 등 차례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폭등세를 보이자 국토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3월 24일 부랴부랴 토호제 지역 확대 재지정을 했지만 이미 전고점을 넘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폭발과 더불어 추격 매수가 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과 5월에도 광진구와 강동구 등 한강벨트 나머지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도 속속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이러한 폭등세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4주차 부동산원 주간 매매 동향에서는 주간 상승률이 성동구 플러스 0.99%, 마포구 플러스 0.98% 등 연율 플러스 50%라는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결국 신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출 총량 관리 강화라는 6.27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폭등세 속에서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거래 현상이 목격되었는데 계약 해제 건수가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동구를 예로 들면 3월부터 급증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1월부터 6개월간 해제 사유 발생 건수가 규칙적으로 점증했다는 것입니다. 즉 5년 월 평균 5.3건에 그치던 해제 건수가 12월 4건, 1월 9건, 2월 14건, 3월 29건, 4월 55건, 5월 71건, 6월 108건으로 성동구 아파트 지수 급등을 따라 해제 건수도 급증을 한 것입니다. 강동구와 마포구, 성남시 분당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서울 아파트 전체 해제 건수에서도 12월 91건, 1월 157건, 2월 200건, 3월 369건, 4월 428건, 5월 608건, 6월 1181건 등의 규칙적인 흐름은 동일했습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급등 추세를 따라 계약 해제 건수도 동반 급증을 한 것으로 이 중에는 신고가 취소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계약 해제 건수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시가총액 또는 세대수 상위 아파트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되었는데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와 올해 6개월간의 해제 건수를 비교해보면 최근에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집중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동구 센트라스 아파트는 6년간에 63건에 비해 6개월 만에 38건이 발생해 그 비중이 60%가 넘었으며 텐지힐 1단지도 58%가 넘었습니다. 강동구의 아르테온 아파트도 55%가 넘었으며 성남시 분당구도 58%가 넘었습니다. 특히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에는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 17건 중
올해 6개월에만 1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기간 전용 53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5.7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플러스 7.3억 원 폭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46.5%를 기록했으며 전용 66제곱미터 실거래가도 19.5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플러스 8억 원의 폭등, 플러스 41%를 기록했습니다. 마포구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도 6년간 총 42건의 계약 해제 건 중 올해 6개월에만 20건의 해제 건수가 발생하였는데 전용 53제곱미터의 경우 15.9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플러스 4.6억 원 급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28.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에도 18.0억 원에서 24.5억 원까지 플러스 6.5억 원 상승, 플러스 36.1%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는 상당수가 단순한 실수나 착오, 변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건이 있을 수 있으나 거래 폭증과 함께 신고가를 포함한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전고점을 넘기며 추격 매수를 유발하기에는 딱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총 거래 건수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는 해제 건수가 포함된 거래 건수가 노출이 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합니다. 즉, 지난 6월의 총 거래 건수에는 이미 해제된 1천여 건의 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제 계약 건수는 44,285건이고 해제 건수는 4,028건으로 총 해제 금액은 5조 2,500억 원입니다. 올해 해제된 계약 건수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만큼의 계약금 손익이 발생한 것이며 이 중 20%만 계약금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도 그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 4,000건이 넘는 해제 건수 중 얼마나 실제 계약서를 썼는지, 계약금은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루에 10번씩 계약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으며 계약금 이체 없이 없었던 일로 삼아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 건수와 해제 건수 중에는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폭등장에서 발생한 계약 해제 건수 중 주요 지역일수록 해제 금액이 실제 계약 금액보다 훨씬 더 고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올해 225건의 계약 해제 금액 평균가는 31.1억 원으로 2,517건의 실제 계약 금액 평균가 28.7억 원에 비해 2.4억 원이나 고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4,028건의 해제 금액 차이는 142만 원으로 그 차이가 0.1%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무려 8.2%에 이르고 서초구와 영등포구, 양천구도 7%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유추해보면 대량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취소가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발생한 대량 계약 해제 사례를 집계하였으며 매매가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보다 상세한 자료에 접근에 한계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 한 명의 분석만으로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기관에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